네, 이제 프리퀀시 리스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퀀시 리스폰스에 대한 챕터는요, 보시는 것처럼 가장 간단한 인트로덕션에서 시작해서요, 로우 프리퀀시에 대한 동작, 그 다음에 하이 프리퀀시의 동작을 순차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먼저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 커먼 에미터 앰플리파이어, 가장 모스펫과 BJT의 기본적인 그런 앰프죠. 걔네들을 가지고 먼저 주파성 덮통성에 대한 개론에 대한 얘기를 하겠고요. 그리고 점차 다른 서킷, 커먼 게인, 캐스코드 등등으로 확장해 가겠고, 마찬가지로 디퍼런셜 앰프를 다루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밴드위스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테크닉을 쓰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를 중심으로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일반적인 프리퀀시 리스폰스의 그림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보시는 거는 이제 X축이 프리퀀시를 로그 스케일로 그려놓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dB 스케일로 마찬가지 로그 스케일이죠. 이제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볼티지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표현하고 있고, 그 게인의 이제 매그니튜드를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뭐 항상 많이 보시는 보디 플롯의 이 전체 프리퀀시에 대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항상 많이 다뤄왔던 그런 게인을 구하고 아웃풋 임피던스를 구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미드밴드, 이 가운데 영역의 프리퀀시에서의 값들을 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낮은 프리퀀시로 가면은 이렇게 게인이 떨어지는 경향이 만들어지고, 높은 프리퀀시로 갈수록 또 마찬가지로 이런 게인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미드밴드에서의 게인을 기준으로 3dB만큼 떨어지는 이 낮은 주파수를 FL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하이 프리퀀시에서의 주파수를 이제 FH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FL과 FH 이 사이를 저희가 보통 미드밴드 영역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요 크기를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대역폭이다, 밴드위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FH가 FL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이 밴드위스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이 FH를 얘기할 때가 대부분이고요. 이게 뭐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통용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앰프 거의 뭐 99%는 이런 식의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H를 보통 저희가 이 밴드위스라고 얘기하고요. 로우 프리퀀시 밴드, 미드 밴드, 그 다음에 하이 프리퀀시 밴드. 뭐 용어를 통일하면 미드 프리퀀시 밴드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텐데, 저희가 그냥 통칭 그냥 미드 밴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주목할 거는 왜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가, 이거를 살펴봐야겠죠. 먼저 이제 로우 프리퀀시에서의 경향이 왜 저런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회로인데요. 이 회로는 처음에 여러분이 생각하실 건 이런 겁니다. 시작은 우리가 처음에 앰프를 어널리시스 한다고 했을 때 모스펫을 중심으로 이런 분석을 했었죠. 뭐냐면 처음에는 얘가 DC 바이어싱을 어떻게 하는지를 규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게이트 볼티지 정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흘러가는 커런트를 커런트 소스로 규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VDD로 올라가는 이 RD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로드 저항이 RL이 있는데, 이거를 커피시티브 커플링을 통해서 RL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얘를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로 만들기 위한 가장 이제 중요한 유닛이라고 해서 이 소스 부분을 커피시턴스를 달아가지고 이제 요 노드의 볼티지를 안정화시킨다 라고 보통 앞에서는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이트의 볼티지를 바이어싱하기 위해서 RG라는 저항을, 커다란 저항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전압에 인가를 했었고요. 이게 뭐 그라운드가 될 수도 있고, 뭐 특정 VG라는 볼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게이트 쪽도 마찬가지 커피시티브 커플링을 통해서 이제 R시그와 V시그 이런 식으로 시그널 소스를 연결을 해줬었죠. 이게 저희가 디스크릿 소자를 가지고 만드는 그냥 대표적인 이
컨피규레이션이에요.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를 만들기 위한 컨피규레이션입니다. 그리고 나서 얘 이제 AC적인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를 할 때는 뭐 얘를 오픈해주고 얘를 쇼트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을 했고 그때 게인을 구했었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구한 게인은 바로 이제 저희가 앞에서 얘기한 미드밴드에서의 게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이 게인 값이 저희가 커패시턴스를 다 숄트 시켜놓고 구했을 때의 게인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로우 프리퀀시라고 하면은 이 커패시턴스를 이제 온전하게 숄트 시키지 못하는 그런 프리퀀시. 다시 얘기하면 커패시턴스라는 것은 저희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임피던스를 얘기한다 그러면 1 over SC 혹은 1 over J 오메가 C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프리퀀시가 높으면 높을수록 커패시턴스에 의한 임피던스가 작아져서 얘를 슈트 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충분히 크지 않은 프리퀀시, 충분히 높지 않은 프리퀀시에 대해서 이 커패시턴스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오른쪽에서 보고 계시는 이 회로는 지금 왼쪽 회로의 이퀴버런스 서킷,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를 위한 이퀴버런스 서킷이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날려버렸고, 그쵸? 여기 아무것도 없죠? 얘를 날려버렸고, 이런 것들을 다 AC 그라운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 이제 경향에 대해서 본다고 했을 때, 이제 인풋 시그널의 프리퀀시에 따라서 아웃풋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얘기를 해줘야겠죠. 첫 번째, DC에 가까운 아주 천천히 변하는 V시그가 있다. 여기서 천천히라는 게 어쨌든 다 상대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천천히 얘기하면 별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릴 건 없어요. 근데 뭐 지금 여기 커패시턴스가 있는데 그냥 V시그를 0V, 그라운드 볼티지에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VC가 0V로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여기 0V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결국에 RG를 통해서 0V로 연결되어 있겠으니까 이 CC1 양단의 볼티지가 0V에다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VC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뭐 천천히 올린다. 아주 천천히 올린다는 얘기는 결국 여기 볼티지가 올라가면은 여기에 커런트가 흘러 들어가면서 이 CC1을 차징 해줄 겁니다. 근데 그 CC1을 충분히 차징 해주는 그러니까 CC1의 차징을 저희가 관찰하기에 충분히 느린 시그널이 Vsig에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Vsig으로 뭔가 변화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CC1 양당 간의 볼티지가 여기는 그라운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전히 0V, 그 다음에 여기는 Vsig가 걸리게끔 Vsig가 천천히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상황이면 이 게이트 볼티지는 이 저항을 따라서 그냥 0V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는 그냥 0V에 머물러 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인풋 쪽에서 CC1을 내가 만약에 충분히 차징하고 있고 CC1의 양당 간의 전압이 Vsig에 따라서 그대로 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 상황에서 이 일을 보고 있는 거고, 그때 일단 결론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게이트 볼티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신호가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가 이제 인풋 쪽에서 CC1의 영향이고요. 그러면 CC1을 이제 놓고 얘기할 때 얼마나 빨리 Vsig가 변하냐, 얼마나 느리게 Vsig가 변하냐라고 논의할 때 저희가 생각해 줘야 되는 거는 이 CC1을 관장하고 있는 CC1에 연결되어 있는 저항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CC1이 바라보는 저항이 어떻게 되는가? CC1이 바라보는 저항은 이게 그러니까 Vsig을 고정했다고 했을 때 Vsig을 고정했을 때 CC1이 바라보는 경우는 이쪽으로 Rsig와 그라운드가 연결되어 있고 그라운드는 사실 여기랑 같은 거죠. 오른쪽으로는 RG가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하면 CC1이 바라보는 저항은 Rsig와 RG가 직렬로 이런 식으로 두 개가 같이 보이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Rsig와 RG가 그리고 CC1이 바라보는 저항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뒤쪽에 좀 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인풋 쪽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인풋 쪽에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다는 얘네들의 영향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역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이 vsig가 여기로 전달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어찌 돼서 vsig가 여기 전달됐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애들이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만약에 vsig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변화하고 있어요. 게이트예요. 어느 정도 잘 전달돼서 vsig가 그대로 전달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쨌든 vsig의 영향이 여기 어떤 델타 V를 유발시킨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요 소스단을 보시게 되면 원래 얘가 이 서킷 자체의 컨피규레이션을 보면은 그냥 source follow의 형태잖아요. 델타 V가 변하면 요 노드도 같이 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원래 요 노드를 내가 아웃풋으로 생각했을 때 이 서킷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다시 얘기하면은 이 델타 V의 변화가 만약에 충분히 느리다면은 그 델타 V의 변화가 여기에 나타나게 되고 그게 이제 CS라는 밑에 있는 커패시턴스를 충분히 찰징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찰징 혹은 디스찰징해서 이 델타 V가 여기에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CS라는 애를 찰징, 디스찰징 해주면서 이 소스 부분의 볼티지가 변화하기 충분한 그런 느린 속도로 이 델타 V가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델타 V가 그대로 따라가기 시작하면은 소스가 게이트를 그대로 따라가면은 커런트는 변화하지 않죠. VGS가 그대로니까. 그 얘기는 이 아웃풋 쪽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럼 시그널은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이제 델타 V가 변화가 충분히 빠르다면 그 얘기는 이 CS를 찰징, 디스찰징 하는 그 시간이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그냥 델타 V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CS를 찰징, 디스찰징을 충분히 해주는데 이 CS의 크기 자체는 워낙 커서 요 노드의 볼티지가 더 이상 이제 변화하지 않는 그런 이벤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델타 V가 결국 요 VGS에 다 걸리게 돼서 그게 커런트로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죠.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그 어중간한 레벨. 델타 V가 여기에 완전히 전해지지도 않고 혹은 여기가 0으로 묶여있지도 않은 그 어중간한 프리퀀시 영역. 여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웃풋 쪽도 내가 커런트가 여기 유발된다고 했을 때 이 커런트가 그러니까 이 커런트에 의한 변화가 이제 온전히 V 아웃에 전달되려면은 커런트가 이 CC1을 통해서 온전히 흘러줘야 되죠. 근데 로우 프리퀀시라면은 이 CC2가 이제 어느 정도 커다란 임피던스 아예 DC에 가까운 곳이라면 여기는 막힌 것처럼 보일 거고 오픈된 것처럼 보일 거고요. 그때는 아웃풋 쪽으로 커런트가 전달이 안 되죠. 그 다음에 프리퀀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얘가 숄트에 가까워지면서 커런트가 이쪽으로 전달이 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CC2를 관장하는 저항 성분이 뭐가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CC2의 이 주변의 저항은 오른쪽으로는 RL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RD가 있고 지금 이쪽의 임피던스는 되게 큰 걸로 그냥 가정합니다. 지금 뭐 R5의 영향은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CC2 같은 경우에 얘가 보고 있는 저항은 요 RD와 그 다음에 요 RL이 직렬로 있는 저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뒤쪽의 영향으로 다 나타날 거예요. 그럼 이런 약간 정성적인 설명보다요. 그냥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얘의 트랜스퍼 펑션을 이 CC1, CS, CC2 얘네들을 다 집어넣고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저희가 할 내용입니다.